서울과 인천 등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등의 처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 어떤 수준에서 맺어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파업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는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저하 등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는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섬멸 작전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며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굿모닝 화이팅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ASML의 클린룸도 외국 정상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반도체 동맹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네덜란드는 대표적 반도체 강국이자 유럽에서 독일에 이은 우리의 제2교역국으로 우리 정상이 국빈 방문하는 건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무엇보다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ASML 본사 방문입니다. ASML은 반도체 관련 세계적인 핵심 기업으로 이 회사와의 협력 정도가 반도체 시장에서 순위를 결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극자외선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은 ASML이 유일합니다. 특히 외국 정상에겐 처음으로 ASML 클린룸이 공개됩니다. 최신 노광 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은 물론 네덜란드 국왕도 동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ASML 방문이 양국의 반도체 동맹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과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신흥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심화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 어떤 수준에서 맺어지느냐가 이번 방문의 핵심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과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 자산으로 강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 등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앞으로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R&D 사업 등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등의 처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어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관위 구성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몇몇 언론 매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향후 김 여사 관련 특검 전국에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될 현역 의원들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해 공관위 출범을 이달 중순에서 연말로 미루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1기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대표 사퇴론에 대해 합리적이고 강력한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지금은 때가 될 때까지 순리대로 믿고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구 초선인 김승수 의원도 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사퇴 주장에 대해 도를 넘는 내부 총질에 황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연말까지 당 쇄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쇼에서 신당 창당 계획이 있느냐는 참가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아직 신당 계획은 없다면서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당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뭔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듣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본류로서 지금 상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자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건재한 상황에서 휴전을 할 경우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게 된다며 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로 부결된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미 전례 없는 규모의 희생자가 나온 가자지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거라며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Regrettably,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do it. But that does not make it less necessary. So, I can promise I will not give up.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미국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고 프랑스마저 안보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엠네스티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국제 NGO는 물론 아랍 국가들도 결의안 부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incomprehensible that the world is allowing Israel to continue with the murder and killing of innocent peopl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휴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휴전을 왜 반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마스가 여전히 10월 7일과 같은 공격을 반복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휴전하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With Hamas still alive, still intact, and again, with the stated intent of repeating October 7th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 would simply perpetuate the problem.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며 민간인 피해의 불가피성을 내세웠습니다.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과거에 보지 못한 끔찍한 수준인데도
국제사회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섬멸 작전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면서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두 아들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의 총에 맞았다는 가자지구 주민이 애타게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احنا كنا قاعدين في الساقية وانا قاعدين ابن الثاني استشهد والاول بكر صوب وانا بس على اجيب ميه اشربهم لا نفق نعمل البربيش. 이스라엘군은 9일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의 땅굴과 무기 저장고 등 250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교 사원 인근의 하마스 통신시설은 밤사이 폭격 이후 지상군도 투입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예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며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אבל זה תחילת הסוף של חמאס. ואני אומר למחבלי חמאס, זה נגמר. אל תמותו בשביל סנוואר. תיכנו עכשיו.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이제 가자지구는 사망 18,000명,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엔 이스라엘이 억류했다가 풀어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도 국제사회에 비난을 부르고 있습니다. الخمس ايام واحنا مرميين على الارض لا اكل ولا شرب والتعذيب 24 ساعه وقت الطرابالو بالباروده بظهر الباروده على ظهورنا كسروا ظهورنا صدر بالبسطاط طب فينا خبط في البسطاط وفي وفي رجليا.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공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의 무력 충돌로 레바논에서 120명이 숨졌고 이스라엘도 군인과 민간인 등 11명이 숨졌습니다. 휴전을 거부하고 무자비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벨기에에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벨기에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사고가 급증하자 총리까지 나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무력만으로 인질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알자지라를 통해 방송된 음성 메시지에서 조건부 교환 협상 없이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인질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인질 구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이상 고온 사태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에서 쟁점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화석연료 퇴출과 감축을 놓고 산유국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연례 행사인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화석연료 퇴출과 감축. 올해 회의 의장을 맡은 주최국 UAE 산업장관은 폐회일 공동선언문 채택을 하루 앞두고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절충에 나섰습니다. It is our opportunity to deliver an outcome that is based on the science, led by the science.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중국, 인도 등과 사우디,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의 명시적인 동참을 꺼리는 상황. 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산유국들은 아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감축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OPEC and the oil companies right now are trying to whitewash the crisis.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 에너지 효율 제고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후운동 활동가들도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명소 베네치아 대운하의 형광물질을 풀어놓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달이 난간에 매달린 채 기후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말만 하는 동안 우리는 줄에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소 노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올여름 최악의 이상고온 사태에서 보듯 기후변화는 최근 30년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고금리에 물가까지 높다 보니 서민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보험을 깨기도 하는데 이런 생계형 해약이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쑥 오른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주머니가 얇아진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20에서 3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생활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료에도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니까 부담되는 면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소득 수준이 그만큼 상승하는 게 좀 받쳐주면은 뭐 또 그렇겠는데 지금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당연히 부담이 되죠.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지가 급증한 이유입니다. 생명보험업계 해약 환급금 규모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4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3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보험 해지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금리와 경기 저하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좀 어렵다,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실제로 보험 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오면서 보험업계 유동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라고 속이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나 수급자격 인정통지서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가 다수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문자 메시지가 오면 열람하지 말고 고객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포스코를 제외한 5대 기업과 국내 주요 그룹의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재계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 교체로 꼽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생 오너 3, 4세대도 대거 등장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쇄신과 책임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보다 정기 인사를 일주일 정도 앞당긴 삼성에서는 첫 1970년대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용서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으로 1970년생, 올해 53살입니다. 30대 상무 1명과 40대 부사장도 11명 임명해 삼성의 신규 임원 평균 나이는 47.3세가 됐습니다. LG그룹도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의 용태로 구본모 선대회장 시절 부회장단이 모두 물러나며 구광모 체제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LG 신규 임원의 평균 나이는 49세, LG이노텍은 신임 최고 경영자로 문혁수 부사장을 선임했고 최연소 임원인 손남서 LG생활건강 상무는 1982년생입니다.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서든데스 위험을 경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60대 부회장단을 이선으로 후퇴시키며 7년 만에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그룹 2인자 격인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에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선임됐고 7개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교체해 올해 신규 임원의 평균 나이는 48.5세로 젊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경영 환경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조직 쇄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이런 신성장 동력을 찾고 기존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오너 3, 4세의 경영 전면 배치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HD 현대그룹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 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도 임원급인 사업개발본부장에 승진하면서 책임 경영과 신사업 발굴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거라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7.4%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기가 호전될 거란 응답은 15.8%에 그쳤으며 악화할 거란 응답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6.8%에 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들 사업장 10곳 중 9곳은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 1,053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도 87%에 달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도 아직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달 만에 3.3제곱미터 기준 2,300만 원을 다시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부동산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308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월 3.3제곱미터에 2,398만 3천 원을 기록한 뒤 내림세를 이어오다 8월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고객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물건이 오거나 아예 물건을 빼고 텅 빈 봉투만 온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 과정이 산 넘어 산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모 씨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손목시계를 주문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선택했는데 바다 건너 20일 만에 도착한 택배 봉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받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기분은 아주 안 좋았었어요. 물건이든 돈이든 다시 돌려받기 위해 문의했지만 판매자가 잠적한 뒤였습니다. 어렵사리 알리 쇼핑몰을 통해 환불 결정을 받아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라졌던 판매자가 다시 나타나 제품을 보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상담은 통화도 안 되고 영어로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CS 처리도 엄청 늦고요. 물건이 잘못되면은 제가 환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꺼려지는 거죠. 비싼 거 살 때는요. 환불 결정까지 간다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엉뚱한 물건을 받고 교환하려다 판매자와 통관업체 책임 떠넘기기에 사방팔방 뛰다 지쳐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자기네는 알리에서 보낸 그대로 패키지 하나 손대지 않고 그냥 송장만 붙여서 보내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체국 가서 문의를 하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대부분 중국인 판매자들이라 직접 소통이 어려운 점이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지만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곤 채팅 상담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어색한 번역 투에 기계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 피해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면 사전에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한테 경고 워닝을 줄 수는 있죠. 알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진출 5년 만에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3위에 올랐고 유명 배우를 모델로 발탁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근절을 위해 100억 원을 쏟아붓겠다며 이미지 쇄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지난 6일 이 공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협력업체 직원 2명에게 복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사흘 만에 64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들은 화학 용액이 담긴 탱크 위에 설치된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통 호소로 숨쉬기가 좀 힘들다. 제가 이송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증상까지는 아닌 걸로 일단 판단된 것 같거든요. 조사 결과 이들의 몸에서 나온 건 맹독인 비소 성분이었습니다. 작업자 2명에 더해 감독을 맡았던 직원 2명의 몸에서도 같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새어나온 가스에 중독된 거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삼수소와 비소인가? 하여튼 모터 교체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 같거든요. 노출된 것 같아요. 숨진 A씨를 제외한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제련소 측은 현장 작업을 모두 중단한 뒤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거쳐 어떻게 가스가 새나온 건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가 넘는 대설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와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해안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의 대륙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9도, 대전 13도, 창원은 1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대구 14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여가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빈손으로 조기 해산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 감수, 김기현 책임론이 재점화하며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에 대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른바 당 핵심 인사 희생안에 대한 당 주류의 반발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날 혁신안을 마지막 안을 이제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혁신위 출범 당시
전권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한 김기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혁신위의 패배가 반영하는 지금과 같은 우리 당의 운영 방식이라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김 대표야말로 쇄신 대상 1순위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로는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이 이 혁신을 계속 부정하고 반대하고 김기현 대표가 반혁신의 아이콘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난번 선거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고 혁신이 조기 해산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당내 갈등이 김 대표 사퇴론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달 중순쯤 서둘러 출범시켜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심하시고. 혁신 조기 해체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서울 6석 전망 등 참패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격요법을 내놓지 않는 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때가 되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명계 일부에선 탈당 조짐까지 나타나며 신당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구조에서 벗어난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계획을 천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늦지 않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며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는데 일단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모임에서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내년에 경기장에 입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총선 올해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낙연 전 대표의 단독 행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까지 나서 이른바 3총리 연대설이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력을 무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이냐. 각각이 정치적 위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삼총리 연대서 이렇게 표현하기엔 지나치게 폄하한 표현이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결단은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합류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는 방법을 모색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지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 소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노린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맞섰습니다.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증거에 따라 소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것으로 보고 국회 압수수색으로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수수 의원을 특정해왔습니다. 이어 지난달부터는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로 수수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고 며칠 뒤 윤 의원 등의 재판에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 20여 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소환한 자리에서도 수수 의원들 명단과 살포 경위를 확인했지만 송 전 대표는 역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이름이 언급된 해당 의원들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소환 조사를 공언한 만큼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국민도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운운하던 여당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등 원내 상황으로 인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어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관위 구성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몇몇 언론 매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향후 김 여사 관련 특검 전국에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될 현역 의원들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해 공관위 출범을 이달 중순에서 연말로 미루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5일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협이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커질 우려도 나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문자 투표를 진행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결과나 향후 일정은 추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는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 97%가 이과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과생들의 이른바 문과 침공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시에서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전략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7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소개하는 입시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실제 점수로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받은 성적으로 배치표를 보고 이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지원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1등급 학생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이른바 이과생은 9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과생이 문과에 대거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어려웠던 수능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넘은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여 정시 모집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잘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정시 지원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은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리한 점수를 얻은 영역에 반영 비중이 큰 학교에 지원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다른 만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권 대학은 주로 가나군에 몰려 있어서 사실상 지원 기회가 2번이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중위권은 3번의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홍콩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구의원 선거가 저조한 투표율 속에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2021년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진영의 출마가 원천 봉쇄되면서 친중 일색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는 와중에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 역대 가장 높은 71.2%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Even they censor me out from the ballot, lock me up in prison. It would just encourage me continue to fight for future with an even stronger determination. 그러나 4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소 앞에 장사진이 펼쳐진 모습을 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1년 홍콩 선거법 개정 이후 이른바 친중 애국자들만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依家個大環境，香港就係咁樣噶啦，即係你冇得翻以前咁咯。嘅工作上邊咯，即係減少好多啲爭拗，因為即係嗰段時間其實對於廣大市民嚟講，其實都係一個唔係咁開心嘅一個時間咯。 일단 선출직 의석이 기존 452석에서 88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임명하거나 친중 일색인 지역위원들이 뽑게 됩니다. 민주진영에서 아예 출마하지 않는 홍콩 구의회 선거는 1985년 이후 처음.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만큼 투표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You see that we are doing campaign election every day and we are trying our best to get every vote. So it's a real election. 앞서 선거제 개편 뒤 처음 치러진 2021년 12월 입법회 선거의 투표율은 30.2%, 역대 최저였습니다. 어용 애국자들에게 정당성을 주지 않으려는 비애국자들의 침묵 시위로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17,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한 걸로 집계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ABC 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언제 종료될지 묻자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뒤에 숨은 하마스가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면 그 길로 전쟁은 끝나겠지만 하마스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휴전은 문제를 영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잇따르는 하마스 대원들의 투항이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65일째를 맞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지난 며칠간 수십 명의 하마스 테러범이 투항하고 무기를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며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하마스 대원들을 향해 지금 투항하라고 통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무력만으로 인질을 구하지 못할 거라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알자지라를 통해 방송된 음성 메시지에서 조건부 교환 협상 없이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인질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산유국들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또는 감축을 공식화하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지난 10월 수감 중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를 대신해서 그녀의 쌍둥이 자녀가 상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는 모하마디의 17세 쌍둥이 딸 키아나와 아들 알리가 대신 대리 수상자로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대독한 수상 소감에서 모하마디는 이란 정권을 포갑적이며 반여성적 종교 정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하나원큐가 BNK를 누르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원큐는 신지연이 팀 내 최다인 18점을 넣고 도움 5개를 올린 데 힘입어 BNK의 68대 60으로 승리해 단독 3위가 됐습니다. BNK는 이소희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22점을 넣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9도, 대전 13도, 창원은 1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6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 이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